진짠? 구독과 좋아요. 실황사 오늘은 룰5 룩아웃 견시라고는 하는데 견시라기보다는 견시는 볼견죄 볼 수 있잖아. 네. 눈으로 그냥 보는 걸 말하는데 눈으로 보는 거 여기 나중에 조문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눈으로 보는 것 말고 여러 가지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그 경계를 해야 돼. 그래서 룩아웃은 경계라고 보면 더 적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 한번 이거를 디테일하게 설명하기 전에 조문을 한번 읽어볼까? 네. 요거는 이제 하도 많이 봐가지고 잘 때나 아니면 일어날 때나 아니면 잠꼬대 하면서도 그냥 줄줄줄 이어지겠지? 네네. 해보면 lookout 뭐 every vessel 모든 배는 shall at all times 그러니까 항상 유지하는데 뭘 유지한다? proper lookout 그러니까 적절한 경계를 유지해야 하는데 어떻게 방법이 있는데 by sight and hearing 그러니까 보고 듣고 하는 방법으로 그리고 as well as 뿐만 아니라 by all available means 그러니까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적절하게 appropriate in the prevailing circumstance and condition 그 당시 상황과 조건에 맞게끔 왜 하는데 이거를 so as to make a full appraisal 엄청난 이제 평가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full 평가를 하기 위해서 of the situation 그 상황과 and of risk collision 그 위험 충돌의 위험을 평가하기 위해서 이해되지? 네. 그래서 여기 룰5 보면 적절한 경계가 있는데 적절한 proper lookout이라고 돼 있잖아. maintain shall at all times maintain a proper lookout 이라 돼 있는데 이 proper lookout이 없어지면 예를 들어서 경계소홀, 경계태만 보면 내가 이제 그 1항사 때도 VCC 탈 때 가끔 주니어 사관들이 뒤에서 컴퓨터 하면 내가 꿀밤 하는데 때리면 이제 폭력이 되니까 웬만하면 하지마. 웬만하면 그냥 하지마. 이 습관이야. 항상 이래 말하거든. 네가 지금 이거를 하는 순간 너의 리스크가 커진다고. 그럼 예를 들어서 4시간 동안 당직을 쓰고 나서 매일 1시간 쉬고 못하게 하면 다 웬만하면 다 할 수 있는 잡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망사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이 사망사한테 자기 일을 안 넘겨주기만 하면 돼. 가끔 가다가 1항사도 사망사한테 일 주고 2항사도 사망사한테 일 주고 3장도 사망사한테 일 주면 안 되겠지. 각자 다 알아서 해야 돼. 왜 사망사 그러니까 사망사가 배를 타기 싫은 거야. 맞나? 아무튼 적절한 경계에서 경계소 경계태만을 하면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충돌의 원인이 되는 거지. 봐봐. 경계소로 경계태만 하면 리스크 오브 컬리전이 점점 리스크가 커지겠지. 네. 그러면 그게 다 쌓여가지고 이제 충돌의 원인이 되는 거지. 그래서 경계의 목적은 뭐냐면, 경계하는 목적은 뭐냐면, 조기에 다른 선박이나 그 항해에 위험이 되는 것들을 조기에 발견해가지고, 그 리스크 오브 컬리전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을 해. 그렇게 해서, 안전항해를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는 거야. 이해되지? 네. 그래서 적절한 경계는 아주 중요해. 그러면 경계 방법이 뭐 있을까? 네. 경계 방법은 조문에는 뭐라 했어? hearing and sight as well as all available means로 돼 있잖아. 맞지? 네. 그러면 시각적 경계가 있고, 시각적으로 눈으로 잘 봐야지. 맞지? 네. 막 잘 보는데 가끔, 근데 눈으로 보는 거는 좀 한계가 있어. 눈으로 보고, 여기 헤드온 시츄에이션이거나, 아니면 크로싱 시츄에이션이나, 눈으로 봐가지고 크로싱 시츄에이션인데, CPA가, 증가나 마나, 이렇게. 가끔 가다가, 사고 난 배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장님이, 경험 많은 선장님들이, 아니면 경험 많은 일항사가, 여기, 창문 있지? 창문 틀 사이로, 창문 틀이 어떻게 보면, 섀도핀하고 비슷한 저거를 하게 된단 말이야. 네. 그러면, 이 선장님이 여기 계속 파일럿 의자에 앉아 계실 거 아니야. 그러면 이거 보다가 배가 점점점 그러니까 창틀하고 계속 똑같은 방향으로 계속 오면 어째 충돌 위험이 있는 걸로 판단하면 좋겠지만 계속 움직여가지고 충돌이 위험이 없는 걸로 판단하고 가는데 충돌하는 경우가 있더라고 보니까 그것들은 시각적 경계를 제대로 못한 거니까 시각적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자이로 리피터에 제대로 체크해가지고 레이더도 한번 체크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보면 경계소홀이 그러니까 정확하게 내가 해야 하는데 귀찮아서 체크를 안 하는 거지 맞지? 그래서 시각적 경계 이렇게 잘해야 하고 그 다음에 청각적 경계 있노? 사운드 있지 사운드. 네. 사운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서로식에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변침을 할 때 스타보드 변침할 때는 단음 1회 네. 포트 벤치할 때는 단음 2회
그 다음에 어스턴하면 다른 3회. 그 다음에 네로 채널에서는 내가 오버테킹 하면 오버테킹 하는데 그 스타브로 오버테킹 했다면 장장단, 포트 장장단단. 그 다음에 내가 그 피추어서인데 널 추월해도 좋다 하면 장단 맞춰줘야 할 거 아니야, 맞지? 그런 식으로 청각적 경기를 해야 돼. 그 다음에 또 그 서로 시계뿐만 아니라 그 제한 시계에서도 그 사운드가 있잖아, 시그널이 있잖아. 제한 시계에서는 우리가 대우성령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 장음 1회 2분을 넘지. 그치? 2분을 넘지 않는 장은 1회를 해야 할 거 아니야. 붕 2분 뒤에 또 붕 이렇게 하잖아. 뭐 저번에 그 가르쳐 주면서 또 제한 시계 때 한번 해봤지. 네네. 그 다음에 그 대우성력이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장은 2회, 인터벌은 2분이 넘지 않 똑같이. 그러니까 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줘야 한단 말이야. 그러면 대우성력이 없는 항해 중인데 대우성력이 없는 거야. 동력성인데. 그런 것들을 보면, 그러니까 청각적으로 경계를 해야지. 그 다음에 저 청각적으로 만약에 또 크러싱하고 있는데 의문이 가면 어떻게 장음 그 단음 5회 이렇게 해야지. 빵빵빵빵빵 뭐 이런 식으로 맞지. 그 다음에 굴곡 있는데 네로 채널 굴곡 있는데 갈 때는 장음이를 딱 하면 반대쪽에서도 장음이를 빡 하지. 예전에 말해줬지. 저 영도에서 택시 타는데 택시 아저씨가 장음 빡 한 거야. 역시 영도 택시 아저씨는 또 다르구나. 아무튼 청각적 경계를 이렇게 해야 돼. 그 다음에 이용 가능한 그 all over means라고 돼 있잖아, 맞지? 그러니까 이용 가능한 뭐 섀도우 핀도 될 수 있고 뭐 다른 내가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레이더에 의한 경계가 있는데 우리가 그 레이더에 의한 경계가 중요하다 했잖아. 그러니까 레이더 보면 내가 항상 거기다 렐러티브 모드로 한쪽은 렐러티브 모드, 한쪽은 트루 모드, 그 다음에 한쪽은 AIS 끄고 한쪽은 IS 켜가지고 우리가 CPA가 점점 줄어드는지 그렇게 잘 확인해야겠지. 그거는 우리가 커런트가 심하면 그 CPA가 그 일반 CPA 레이더의 GPS CPA를 받고 트루 모드를 해놓으면 CPA가 정확하지가 않아. 만약에 커런트가 심할 경우에는 그거는 영상에 있어. 다음에 궁금하면 봐. 그 다음에 레이더랑 경계해가지고 잘 하고, 그 다음에 요즘에는 엑지스가 잘 됐어가지고, 엑지스 뭐 20마일, 30마일 전에, 크러싱 되는 경우, 그 다음에 헤런 시에이션 경우, 그 다음에 걔의 데스티네이션을 미리 봐가지고, 그러면 걔가 어디로 가는지, 미리 보면, 대충 그러면 데스티네이션이 이쯤 되니까 스탑으로 다 가겠다. 그 다음에 우리 CJK 가면, 파일럿 보딩 타임이 다 다를 거 아니야. 배는 엄청 많은데. 그러면 다 찍어가지고 파일럿 폴딩, 그러니까 ETA가 몇인지 봐가지고 뭘로 엑디스로 봐가지고 한번 이 배는 몇이고 이 배는 몇이고 그러면 우리가 스피드를 얼만큼 조절해야 하구나 이런 것도 다 경계에 들어가. 레이더형 경계도 있고 플러스 엑디스인 경계. 그러니까 엑디스 경계도 요즘에 아주 유용한 거지. 그래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VHF 초단파 무선 전화. 요거 뭐 네 친구 만났을 때 하는 게 아니라. 근데 반가워가지고 나도 사망할 때 친구 만나면 가끔 떠들어서 하는데 잡다한 얘기 했는데 우선 VHF 경계에 주의사항이 있어. VHF 해가지고 왜 VHF IMO에서 VHF 경계를 좀 지향한단 말이야. 그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가 이유 5가지가 있거든. 여기 뭐 좀 확대해줘. 그러니까 야간이나 제한 시기에는 상대방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 배가 만약 레이더가 없는 경우에 뭐 레이더에 있는 경우에는 뭐 볼 수 있겠지, 마치 레이더로. 근데 뭐 레이더에 없는 경우 얘가 예를 들어서 VHF로 너희 선박 스타보드 바우에 우리 본선이 너희 배로부터 스타보드 바우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 배가 여기 있으면 그 상대방 선박이 그러니까 우리 배가 유지선이고 상대방이 피항선이면 이래야 되지, 맞지? 네. 그러면 우리 배가 너희 배 스타보드 바우 있으면 우리 배가 유지선이잖아. 그러니까 나 우리 유지선이니까 너 알아서 잘 들어가 이렇게 할 수 있잖아. 근데 만약에 레이더가 없다고 생각해보자. 그러면 맞나 아니나 볼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VHF로 확실치가 않단 말이야. 그래서 야간 제한 시기에는 상대 선박이 볼 수 없기 때문에 지향해요. 이 볼 수 없는 거로 인해 가지고 사고 리스크가 더 커진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거. 2척 이상 선박일 때 막 한 4척, 5척 있을 때 우리 배 불러. 근데 누가 우리 전화기로 하면 우리 네 여자친구 이때 있잖아. 여자친구가 전화하면 여자친구로부터 전화 온 거 알잖아. 만약에 모르면 누구니까 예를 들어서 모르는 번호 전화 오면 네가 번호가 싹 다 없어졌어. 누구지? 근데 여자친구면
여자친구 목소리 모르고 까먹으면 어째? 6개월 동안 타가지고 여자친구 목소리 까먹으면 이제 여자친구가 화나겠지. 그런 것처럼 그때는 전화를 안 해야지. 전화번호 새로 알 때까지. 그런 것처럼 두 쪽 이상 선박이 있으면 호출한 배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리스크가 더 커질 수도 있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언어적 문제. 언어적 문제는 저번에 경험해왔지. 아, 네. 언어적 그 시집계 상하이 쪽에 그 배들이 있는데 상선들이 꽤 있단 말이야. 근데 저 중국말만 할 줄 알고 영어는 잘 모른단 말이야. 느꼈지만 우리가 엄청 쉽게 그러니까 레드 투 레드 패싱하자 했잖아. 네.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도 스타보트 틀고 지도 스타보트 틀어가지고 레드 투 레드 하자 했는데 어쨌어? 얘 포트 쪽으로 틀어버렸지. 와, 그게 말이 안 통해. 그러니까 아차 싶더라고. 얘들하고는 말로 하면 안 돼. 그냥 행동으로 그냥 보여주자. 우리가 그냥 스타보트로 그냥 가고 야고 말하면 안 돼. 그래서 어느 정도 시제키 근처에서는 말 없이 VHF 통화 없이 VHF는 그냥 그 레포팅 라인 지나갈 때 파일럿하고 막 수신하는 그 수단으로만 생각해야 한다. 이렇게 쉽지. 그 다음에 적절한 피항 동작을 취할 수 있는 시기를 놓치버린 거야. 예를 들어서 크러싱 시츄에이션이나 헤드윈 시츄에이션이나 오버테이킹에 보면 적절한 그러니까 빨리 취하면 조기에 그 동작을 취하면 리스크 오브 컬리전이 거의 해소가 될 수 있는데 네. VHF로 예를 들어서 크러싱 시츄에이션인데 난 유선이야. 얘는 타선박은 V항선이야. 유선 우리가 니 V항선이니까 우리도 근데 스타보드 틀 건데 니도 좀 스타보드 확 틀어가지고 우리 선미 뒤로 통항해줘. 이렇게 딱 했어. 근데 야 가만히 가네? 야 그래가지고 그때 우리 TCPA가 6일 정도 되면 유선이 최선의 협력 동작을 취해야 하잖아. 그러면 6일이면 엄청 가까운 거지. 1마일 정도 우리가 보면 1마일이었잖아. 우리 배 기준으로. 그러면 1마일 가까이 왔는데도 그러면 VHF만 믿고 해가지고 그러면 해양 조치를 시기를 놓쳐버리는 거지. 이해되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VHF 상호 간에 연락을 해가지고 컨펌을 했지만 다르게 행동한 친구들이 진짜 많아. 나중에 뭐 경험해 보면 알겠지만 그냥 뭐 VHF는 그냥 친구랑 통화하는 걸로 그냥 끝나. 믿으면 안 돼 진짜. 애들이 못 믿을 애들이 너무 많아. 그 다음에 콜렉의 규칙과 일치하지 않는 동작들. 그러니까 금방 그러니까 4번 5번 거의 비슷한 건데 콜렉이랑 우리가 예를 들어서 헤드온 시츄에이션인데 원래는 우리가 헤드온 시츄에이션 리스크 오브 컬리전이 있으면 어떻게 돼? 스탑으로 틀어가지고 레드 투 레드 패싱하면 되잖아. 근데 예를 들어서 그 한 5마일에서 6마일 정도 떨어져서 헤드온 시츄에이션인데 그린 투 그린 하면 더 안전하다고 생각했어. 그렇게 했는데 그린 투 그린 하지 했는데 야는 앞쪽 배는 대만으로 가. 우리는 중국으로 가야 하는데 그럼 미리 말을 했어야지. 그거 팍 꺾어가지고 우리가 갑작스럽게 놀라게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VHF를 통화 안 하고 엑지스에 그 친구의 데스티네이션을 보고 그러면 대만으로 가구나 하면 대만으로 가니까 좀 있으면 틀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이해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VHF만 믿고 우리가 헤드온 시츄에이션인데 그냥 레드 투 레드가 아니고 그린 투 그린 하자인데 다르게 행동할 수도 있는 거잖아. 맞지? 그런 식으로 그러면 만약에 VHF를 통화 안 하고 있으면 그냥 헤드온 시츄에이션이니까 우리가 스탑으로 팍 틀어가지고 레드 투 레드 해버리면 리스크가 해소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리스크 컬리전도 좀 증가하지 않겠지. 이해되지? 6가지 우리가 상황별로 항상 보면 외우는 게 아니고 상황별로 우리가 겪었던 걸 상황별로 이렇게 리마인드하면 기억하기 쉽죠. 그 다음에 경계원 배치가 있는데 이거 좀 중요한데 우리 배도 좀 22명의 승조원이 있는데 우선 STCW 코드에 보면 A8에 제2조에 보면 당직 배치하고 준수 원칙이 있어. 기본적으로는 항해사하고 타수가 있어야지, 맞지? 근데 낮에는 낮에 배가 없거나 선장이 어느 고려상들이 막 쭉 있거든. 그 고려상들을 보고 합당한 경우에 타수를 빼가지고 대워크 시킬 수 있단 말이야. 그렇게 해가지고 당직자 혼자서 당직 쓸 수 있는데 밤에는 절대 안 되고 밤에는 안 되겠지. 그래서 밤에는 당직 앵커링 때나 디프팅 때나 이럴 때는 당직 견시가 타수가 있는 걸로 이렇게 해야 돼. 근데 보면 우리 연안항해 때는 우리 이런 말도 있단 말이야. 타수가 탈을 잡을 때는 야는 견시원으로 안 봐. 엄청 작은 배 같은 경우에는 타수가 그 창문을 다 보고 견시를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작은 배들은
그 견시원으로도 인정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냥 원칙은 타수는 견시원으로 안 봐. 그러니까 타를 잡은 경우에는. 그러면 혼자 쓰잖아. 네. 혼자 쓰잖아. 그때는 그러면 선장이 있어야 하는 거지. 선장 있고 그 다음에 그 항해사가 견시원으로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연함 때는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 내로 채널 이럴 때는 또 그 이후에 또 견시원이 더 있어야 한단 말이야. 선장, 그다음에 항해사, 견시원이 있어야 하는데, 근데 보면 뭐 배 운항함에 있어서 좀 줄이려고, 선을 줄이려고, 우리로 보면 실제적으로 보수하고 OSV,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지금 OS가 2명인데 추가로 그냥 라이딩 크루 탄 건데, 이 친구들이 좀 있으면 가잖아. 근데 솔직한 말로 이렇게 조금 맨날 내로 채널 가고 그다음에 협소로 우리 가는 경우에는 그 보수하고 OS만 있어가지고는 좀 위험해. 리스크가 커. 그런 거에 좀 돈을 안 아꼈으면 좋겠어요, 회사들이. 그러면 리스크가 계속 커지는데, 뭐, 리스크 어세스먼트 막, 여러 가지 막 하고 있는데, 배 한번 박아보면 이제 끝나? 그냥. 사람 다치는 거하고 차원이 다르단 말이야. 근데 뭐, 사람이 다치는 것도 사람이 다치는 것도 엄청 큰 사고지만, 배 박으면 사람도 다칠 수도 있고, 배도 이제 가라앉아가지고 또, 오일 스필도 일어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견시원이야. 그 다음에 내로체널 같은 폭스 스탠바이도 해야 하잖아. 그러면 이론적으로는 폭스 스탠바이 교대 6x6 쓴데도 2명이 있어야 할 거고, 그 다음에 견시원도 여기 2명이 있어야 할 거니까 사람이 조금 더 있어야 기본적으로는 그러니까 승조원이 22명에서 23명 이상은 실험기사 빼고는 있어야지 이렇게 그러니까 내로 채널을 그 다음에 하는 경우에, 그 다음에 연안 항해를 많이 하는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돼야지 좀 안전하다. 이렇게 근데 이런 말 해가지고 잘린 거 아닌가? 아무튼 경계원 배치 STCW 코드에 보면 이런 식으로 돼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그래서 중요한 그 룩아웃이 얼마나 중요하면 입이 닳도록 말해도 또 이제 또 말할 수 있는 게 이제 룩아웃이야. 그래서 룩아웃은 다음에 네가 사망사가 되더라도 딱 오면 그냥 에브리 베스 쉐롤 탐지 메인테인 프로폴 룩아웃 바이 사이트 핸드 히어링 막 이렇게 외워버려, 맞지? 그런 식으로 맨날 외우다 보면 그냥 저절로 외워지면서 그게 행동으로 돼. 그러니까 항상 브릿지 당겼을 때 그냥 한번 생각해봐. 아, 내가 이거를 진짜 급한가? 급하지 않으면 그냥 룩아웃만 하면 돼. 이해되지? 오늘은 참 중요한 룩아웃을 했고, 오늘 수업도 카메라 찍는다고 수고 많았고, 오늘은 여기까지. 구독과 좋아요.